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한번 시작해 볼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 중단원 안에는 소단원이 두 개 있네. 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소단원이 있고 삼각형의 넓이라는 소단원이 있어. 각각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뭔지 공식이니까 외워주고 그 공식을 언제 써야 될지를 안 다음에 그걸 적절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뜻. 2번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구할 수 있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근데 그렇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대. 그래서 그런 방법, 삼각함수를 활용한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암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된대.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공식이 한 7, 80%는 되는 단원이야.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언제 어디서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이제 그것 때문에 틀린 일은 없지. 보통은 도형이 좀 복잡하거나 어떤 뭐 닮은 조건이나 뭐 이런 원주각, 저평각 뭐 이런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쓰이는 타이밍만 잘 기억하면 그 다음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 기출에 있는 고난이도 도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도형에 대한 감각을 좀 익혀줘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 사인 법칙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사인 법칙 보기 전에 우리 내각과 변에 대한 삼각형의 기본 성질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자. 첫 번째,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두 번째, 삼각형이 임의의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항상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 그치?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삼각형의 6요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지. 6요소라고 하면 세 변 길이 하나 둘 셋, 각 세 개 하나 둘 셋. 그렇게. 그래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 그러니까 밖에서 접하는 원이라는 뜻이지. 그 원의 중심을 O,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각 A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지. 각 A가 90도보다 작을 수도 있고 90도일 수도 있고 90도보다 클 수도 있겠지. 그치?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자. 90도보다 작을 때는 옆에 그림이 상세하게 나와 있네. 그치? 그리고 우리 원주각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를 분명히 여기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 A와 각 A'은 크기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거 맞지? 그 다음에 각 A'은 어떻게 잡은 거냐면 이 지름을 이렇게 잡은 거지. 그러면 지름에 대한 이렇게 원주각은 항상 90도니까 맞지?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 각도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어떻게? 2R분의 A가 되겠지. 그래서 A가 90도보다 작을 때는 사인 A는 2R분의 A라는 결과를 낼 수 있어. 두 번째, A가 90도일 때도 바로 보이지? 빗변 길이를 2R이라고 둘 수 있고 그 값이 결국 A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 삼각형의 6요소에서 이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 거의 대부분 똑같은 알파벳을 쓰거든. 그래서 A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가 A인데 그게 하필 지름이랑 똑같네. 그래서 A는 2R이 돼야 된다. 그럼 각 A가 90도니까 사인 90도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사인 A가 1인데 2R분의 A도 1이지. 그래서 여전히 사인 A는 2R분의 A가 성립이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게 돼. 마지막 A가 90도보다 클 때 A가 90도보다 클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요 각과 요 각 사이의 관계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쓰는 거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반드시 180도야. 왜 그러냐면 각각 색깔을 다시 맞춰볼게. 얘에 해당하는 원주는 B, C 원주 맞지? 호 BC 맞지? 요렇게. 그치? 여기를 빨간색으로 치면 요 A' 만드는 각도는 요만큼의 원주 맞을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빨간색의 더블일 거야.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니까. 요만큼이 마찬가지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니까 파란색의 더블일 거야.
그치? 더블 더했더니 지금 360도네. 그럼 절반 치면 몇 도라는 뜻이야? 180도라는 뜻이니까 내가 그 원에 접하고 있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에서 마주 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일 수밖에 없구나를 내가 방금 증명한 거지. 그치? 이제 그거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겠대. 그래서 A와 A'의 합은 180도인 거 맞지? 그래서 sin A는 sin 180도 마이너스 A'으로 쓸 수 있고, 여기서 이거를 파이라고 본다면 우리 각변환을 이용해 줄 수 있겠지. 각변환 잘 이용해주면 sin A'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괜찮지? 근데 A'이 누구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름을 빗변으로 하도록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거기서 사인 법칙이래. 사인 값 읽어보면 2R분의 A가 되는 거 맞지? 따라서 2R분의 A네. 사인 A 프라임이 2R분의 A인데 그게 하필 누구랑도 똑같아? 사인 A랑도 똑같아. 따라서 결론, A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인 A는 반드시 2R분의 A겠다. 이 과정을 B일 때 C일 때 모두 반복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 따라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각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우리는 이것을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괜찮지? 증명 한번 해줬어. 스스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걸 더 우선시 해야지, 이거 증명하는 건 나중에 그런 도형 문제 한참 잘 풀고 나서 좀 이따 해도 되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후순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사인 법칙 자체를 외우는데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 사인 법칙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읽어보자. 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관련된 법칙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 써야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외접원 정보가 나왔을 때. 외접원 반지름 정보. 이때 우리 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해주면 돼. 외접원이라는 발문이 나왔다,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발문이 나왔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주면 돼. 괜찮지? 그 다음에 아래다가 우리 공식 한번 적어보자. 항상 사인 값분의 변의 길이, 그게 A든 그 다음에 B든 그 다음에 C든 항상 똑같다는 거지. 얼마로? 2R로. 이렇게. 괜찮지? 뭐 옆에다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도 하나 그려둘까? 원 그려놓고 거기에 내접하도록 삼각형 하나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삼각형 BC 아래다 그려주고 A 그려주고 C 이렇게.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각 C라고 하겠대. 그럼 항상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잡아주면 돼. 어렵지 않지? 외접원의 중심 O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 길이 라지 R이 있겠지. O는 헷갈리니까 지울게. 아마 이 정도만 써놔도 아마 공식 보고 이해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 아래 플러스에 있는 이것도 나중에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 뭐냐면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A는 2R 사인 A인 거 맞지? B는 2R 사인 B고 C는 2R 사인 C일 거야. 그치? 그러면 A 대 B 대 C를 각각 써보면 2R, 2R, 2R이 공통이기 때문에 약분이 돼. 그럼 반드시 어떤 결과가 완성이 되냐면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우리 하나의 비례관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아래다가 얘는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을 거야. 뭐냐면 사인끼리의 B와 변끼리의 B가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상황일 때 우리 사인 B랑 변 B랑 똑같지? 하고 바로 어떻게 풀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꼭 기억해놔야 돼. 사인 B랑 변 B랑 똑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인 법칙 공식에 의해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치?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 때는 어떤 상황일까? sin A, A, ER 이렇게 정보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정보 3개 중에 2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구할 줄 알면 돼. 이해되지? 아래 써있지. 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을 활용. 언제?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할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 그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요 상황인 거지. 요렇게 정보가 4개로 묶음이 될 수도 있잖아. 이때 한 변의 길이 만약 A를 알고 두 각의 크기 sin A, sin B를 알아. 그러면 B만이 미지수니까 B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이렇게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를 할 때 나머지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얘와 얘를 할 때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조합이 이렇게 조합이 됐다면 A하고 sin A를 할 때 ER 구할 줄 알아야 되고, A하고 ER 줬을 때 sin A 구할 줄 알아야 되고, ER과 sin A 줬을 때 A 구할 줄만 알면 돼. 그치?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언제 사인 법칙을 쓰는 것인가?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정리해봤거든. 그래서 나는 보통 어떨 때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냐면, 첫 번째, 말 뜻이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각의 정보가 더 많을 때 보통 사인 법칙을 쓰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삼각형 있고 여기도 삼각형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 있다고 쳐봐. 이때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를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 길이 A라고 알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각의 정보는 2개, 변의 정보는 하나잖아. 그럼 이럴 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각 2개 길이 하나 하니까 B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요런 느낌. 일 때 일단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두 번째로 저기 써있듯이 변 정보 2개와 각 정보 1개 있을 때, 그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얘도 이때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내보면 변 2개를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요렇게 저기가 A고 여기가 B인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항상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 한 세트거든. 얘네들이 한 세트야. 그럼 얘는 얘랑 세트겠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요 각의 크기, 정확히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낼 수 있다. 괜찮지?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를 읽다가 쭉쭉 보면 외접원이라는 발문이 나와.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라는 발문이 나와. 그러면 반드시 사인 법칙 마무리겠구나. 사인 법칙 이용해서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 길이지. 요 외접원의 지름 길이 이용해서 결국 문제를 마무리해야 되는 구조인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해. 그래서 사인 법칙은 공식이 이렇고, 보통 이 3가지 상황일 때 사인 법칙을 써낸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이따 직접 문제 풀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 법칙은 우리 코사인 법칙. 이게 내가 정리해주는 게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들을 써놓는 거여서 처음 그냥 개념을 들을 때는 좀 튕길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걸 들었을 때 튕기는 부분이 있으면 뭐 잠깐 체크해두거나 기억을 해둬.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저렇게 써놨던 거구나, 이래서 이걸 중요시 여겼던 거구나 를 느낄 수 있게 돼.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으로만 절대 끝내면 안 되고 그 뒤에 후속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한 양의 문제풀이와 너가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수 있을까?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걸 낸 의도가 뭘까? 여기서 이런 조건은 어디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게 쓰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좀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우리 같이 기초 분석까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해보자. 자,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 각 하나에 대해서 90도보다 작을 때 90도보다 작을 때, 90도일 때, 90도가 클 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모두 똑같은 공식이 증명된다는 걸 보여줄 거야. 첫 번째, C가 90도보다 작을 때부터 보자. C가 90도보다 작게 되면 옆에 그림 그려져 있지? 여기 90도보다 작은 거. 이때 선분 AH의 길이 한번 보자. 여기. 그치? 요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다? B 곱하기 사인 C. 그치? 왜냐면 B분의 요 길이가 사인 값이니까. 사인 C니까. 그래서 높이 AH를 우리 B 사인 C라고 쓸 수 있게 되고, BH의 길이는 그럼 A에서 CH를 빼면 된대. 누구? BH. 얘. 그치? 그럼 전체 A에서 CH만큼을 빼면 되겠지. 근데 CH 길이가 누구냐면 얘분의 얘가 코사인 C를 이룰 테니까 요 길이가 B 코사인 C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BH 길이는 A-B 코사인 C겠구나. 이때 삼각형 ABH 여기서 이 길이 I고 이 길이 I지? B변 길이 C라고 뒀었고, 그럼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 공식 적용해주게 되면 결론이 C제곱은 이렇게 나온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괜찮지? 납득되지?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 C가 90도일 때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성립이 될 거고, 근데 요식과 우리 똑같음을 계속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를 빼도 2AB 코사인 C를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줄 거야. 왜냐면 C가 몇 도니까 90도, 즉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 사실상 0을 빼는 거니까 뒤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붙여놔도 된다는 거지. 따라서 지금 C가 90도보다 작을 때랑 C가 90도일 때 모두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증명해낸 거지. 마지막, C가 90도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쓸 건데 이 피타고라스 어떻게 쓸 거냐? 요만큼의 각도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저 반대쪽을 뭐라고 하지? 그냥 180도 빼기 C라고 하네. 여기를 그냥 180도 빼기 C라고 부르네. 그치? 그래서 선분 AH 길이 누구? 여기 길이 구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 B분의 요 길이가 사인 180도 빼기 C인 거지. 근데 사인 180도 빼기 C는 파이 빼기 C지. 이거 각변하는 의미는 얼마지? 정수파이니까 사인 그대로, C 그대로. 사인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사인 C가 되겠네.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B 사인 C가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지? 그 다음에 선분 BH의 길이는 A 플러스 CH로 나타내겠대. 요 전체 길이는 A 플러스 CH 되는 거 맞지? 우리 CH가 누군지만 찾아주면 되겠네. CH도 어떻게 찾으면 돼? 아이고, 계속 왔다 갔다 돼서. 요 각도가 180도 빼기 C니까 코사인 180도 빼기 C가 얼마다? B분의 CH다. 그치? 그럼 CH는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C 이거 각변 한번 해주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니까 자 코사인 정수파이니까 그대로 C 그대로, 코사인 2사분면이니까 음수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C겠네. 그럼 요 길이가 마이너스 B 코사인 C라는 거야. 근데 길이가 음수일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코사인 C, C가 자체가 둔각이니까 코사인 2사분면이잖아. 그럼 코사인 C 자체가 이미 음수였던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B랑 코사인 C랑 곱해지면서 양수가 돼서 길이값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길 찾아주게 되면 A-B 코사인 C가 된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 전체 큰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게 결론이야. 따라서 1, 2, 3에서 각 C의 크기와 관계없이
요 식이 항상 성립함을 우리가 보여냈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C가 아니라 A를 중심으로 B를 중심으로 식을 써내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세 식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순간도 기억해야 되고, 일단 코사인 법칙 식부터 한번 써내보자. 요 스몰 a가 앞에 있을 때는 여기 각도 A, B가 앞에 있을 때는 각도 B, C가 앞에 있을 때는 각도 C니까 한 종류만 써볼게. 그 나머지 종류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형태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크게 나는 두 종류로 기억해. 이거는 코사인 값을 지금 구해야 되냐 아니면 길이를 구해야 되냐에 따라서 누구로 시작하는지가 다를 뿐이지, 그냥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른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쓰겠지만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줘야 돼. 자, 첫 번째, 그냥 바로 써도 되겠다. 우리 맨 윗줄에 써있는 거 그대로 써보자. a제곱은 상관없는 제곱, 상관없는 놈, 두 놈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상관없는 두 놈 곱하기 코사인 마주보는 각.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b제곱이 돼도 마찬가지겠지. 상관없는 놈, 두 놈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상관없는 두 놈 곱하기 코사인 마주보고 있는 각.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첫 번째 형태. 이건 언제냐면, 보통 이걸 어떤 상황에 쓰냐면, 코사인 값을 너가 알고 있어. 코사인 값 알고 있고, 그러니까 코사인 A를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될 때? A를 구해야 할 때. 즉 각 알고 있고 길이를 구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 첫 번째 형태의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형태는 뭔데?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얘네 1로 넘기고 a제곱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 다음에 양변 2bc로 나누게 돼.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코사인 a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치? 코사인 a로 시작하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그럼 코사인 a는 2 곱하기 상관없는 두 놈 bc 분의 상관없는 두 놈 제곱의 합 빼기 상관 있는 놈 제곱. 이렇게 식을 써낼 수도 있어야 된다. 둘 다 똑같은 식이라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일 때? 코사인 값을 구해야 할 때. 그때 쓰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충분할 것 같아. 괜찮지? 그리고 우리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도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은 보통 언제 쓰냐면, 이 구성만 봐도 알겠듯이 이 구성에서 각은 하나고 길이가 3개야. 즉 이 코사인 법칙을 쓰는 순간은 어떤 상황? 길이 정보가 더 많을 때 보통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된다. 그치? 예시로 보여주자면, 위에 삼각형 있으니까 저거 들고 오자.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일 때, 여기를 예를 들어 C라고 한다면, 우리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 이런 형태로 해서 C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길이 두 개 각 하나지. 그럼 길이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고, 혹은 길이 정보가 많은 케이스 하나 더 있지. 뭐가 있냐면, 바로 옆에다 쓸까?
바로 옆에다 붙이자. 어떤 형태냐면 이제는 A, B, C 길이만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진 거야. 그치? 그럴 수도 있겠지. 길이만 주어진 케이스일 때 그때는 너가 원하는 각 하나에 대한 코사인 값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위에가 아니라 왼쪽 각 구할 수도 있고 오른쪽 각 구할 수도 있고 상관없이. 그치? A, B, C 아니까 코사인 A만이 유일한 미지수겠지.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이 길이 정보가 각 정보가 더 많을 때니까 그냥 네이밍을 길이 정보가 더 많을 때라고 붙여놔도 충분할 것 같아. 괜찮지?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길이 두 개 각 하나인데 얘는 쟤랑 다른 상황이 뭐냐면 꼭 코사인 법칙 쓰려면 여기가 이것도 써놓자. 얘가 어떤 각? 그냥 각이 아니고 끼인 각이어야 돼. 그치? 너가 알고 있는 두 변의 길이에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길이 정보가 더 많을 때도 맞는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얘는 무슨 각? 끼인 각이 아니니까. 끼인 각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각이 있을 때는 이거는 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형태다. 여기다가 써놓을까? 얘는 끼인각 x 이렇게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그냥 한 번에 우리가 다 썼네.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하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전부 다 기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식 외웠다고 생각하고 우리 개념 코코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부터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그럼 옆에다가 일반적인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게. 이렇게. 그럼 1번부터 A는 6이고 각 A는 60도래. 그럼 여기를 각 A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이라는 뜻인 거지. 그 다음에 각 C는 내가 여기다 그냥 해볼게. 그럼 여기 45도라는 뜻이야. 그때 스몰 c, 즉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가 과연 얼마일 것인가? 이거 물어본 거지. 그럼 상황 보여? 각 두 개 길이 하나네. 무슨 정보가 더 많지? 각 정보가 더 많지. 그럼 뭘 쓴다? 우리 사인 법칙 쓸 수밖에 없게 되겠다. 그럼 사인 법칙 써보자. 사인 법칙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지? 사인분의 변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였지. 그래서 사인 60도분의 6은 누구와? 사인 45도분의 C와 똑같아야 된다. 이거 풀어주면 정답 나올 거고, 혹은 우리 사인 B와 변 B는 똑같아. 이거 이용해 줄 수도 있겠지.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는 얼마? 2분의 루트 2. 따라서 각 A와 각 C의 사인 비율이 루트 3 대 루트 2라는 뜻이네. 그럼 그거에 맞는 변의 비율도 루트 3 대 루트 2여야겠지.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변은 6.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는 저기. 그러면 6 루트 2는 루트 3C겠지. 그치? 그럼 C는 루트 3분의 6 루트 2겠지. 그러면 3분의 6 루트 6 되겠지. 그래서 2루트 6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괜찮지? 2번 구조를 먼저 볼까? 각 두 개 길이 하나 줬네. 그러곤 C 물어봤어. 잘 생각해야 돼. C 물어봤어. B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각 두 개 길이 하나니까 각 정보가 더 많네. 그럼 일단 사인 법칙 시작은 확실한 것 같아. 한쪽 각도가 120도 둔각이니까 삼각형 이렇게 한번 그려내보자. 그럼 여기가 각 A 120도가 되겠지. 여기가 길이 8. 여기가 B라고 해볼까? 여기 각도 30도. 그럼 여기 길이가 B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그럼 C가 된다는 뜻인 거지. 괜찮지? 그럼 여기서 얘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니까
여기 무조건 30도인데? 각도 C도 무조건 30도네. 그치?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 그럼 B나 C나 사실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B를 구해도 되겠다. 그러면 각도의 길이 하나니까 이거 사인 법칙 쓸 텐데, 그러면 사인 B와 변의 비율이 같다를 한번 바로 써볼게. 사인 A 대 사인 B는 A 대 B일 거야. 맞지? 우리 여기 써놨지? A, B, C,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그럼 사인 120도가 얼만데? 사인 120도는 나는 머릿속에서 이런 거 항상 단위원을 그려. 어떻게? 120도를 쪼개는 거야. 90도만큼 갔다가 30도만큼 더 가면 되는데 우리 30도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조금이야 부르기로 했지. 90도만큼 간 다음에 조금 더 가.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특징을 확인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는 사인 값이 궁금한 거니까 y좌표의 특징만 보면 돼. y좌표는 1에 무지무지하게 가깝네. 그럼 1에 가까운 값 중에 우리가 아는 특수각은 누구야? 2분의 루트 3밖에 없어. 그러면 사인 120도도 무조건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는 얼마? 2분의 1이겠지? 사인 30도니까. 그러면 사실상 루트 3대 1이었다는 뜻인 거지, 비율이. 어렵지 않지? 얘는 그럼 몇 대 몇? 8대 B다. 그럼 B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루트 3분의 8일 수밖에 없네. 계산하면 3분의 8 루트 3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괜찮지? 칸이 없으니까 살짝 지워볼게. 혹시 못 썼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확인해주고. 3번 해보자. 선분 A, 선분 C, 그 다음에 각 C의 값을 줬어. 그럼 얘도 이제 길이 두 개 각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살짝 케이스가 나뉘지. 뭐냐면 끼인 각이라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끼인 각이 아니라면 사인 법칙 써야 돼. 그럼 지금 끼인 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각 A가 135도 둔각이니까 이렇게 그림 바꿔주자. 그럼 여기를 각 C라고 둘게. 그치? 그럼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3루트 1하는 뜻. 그 다음에 A는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데나. 그럼 여기 각 A라고 잡으면 여기가 3이 되겠네. 괜찮을까? 그러면 지금 전혀 끼인각이 아니지. 끼인각은 여기여야 되는데 저기 각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사인 법칙 이용해야 되는구나. 그럼 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결국 누구의 각을 구하게 되는 거야? 요 사인 A 값을 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도 사인 A 값 물어봤네. 오케이, 그러면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사인 B와 변의 비율이 똑같네. 근데 아까까지는 사인 비율이 정해져 있었고 변 하나가 미지수였어. 지금은 반대지. 변 두 개가 고정되어 있고 사인 하나를 모르니까 반대로 변 B랑 사인 B랑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변의 비율 보니까 루트 2 대 1이 될 거야. 3 약분돼서. 이게 누구냐면 마주보고 있는 거 사인 135도 대 사인 A겠다. 그럼 사인 135도만 얼마인지 알면 되네. 이런 너가 정확히 알지 모르는 그 0도부터 90도 특수각이 아니면 항상 각을 쪼개면 돼. 자, 단위원 그려놓고 135도를 어떻게? 90도 갔다가 45도만큼 더 가는 거니까 딱 중간만큼 더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중간만큼 더 갈 때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와 y좌표가 크기는 항상 똑같아. 얼마로? 2분의 루트 2로. 그러고 봤더니 사인 값이니까 양수값 찾으면 되겠지. y좌표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그러면 사인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인 A의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4번 A, B, A 좋네. 그럼 얘도 끼인 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지. 여기를 A라고 잡을게. 둔각이니까. 그럼 걔랑 마주보고 있는 게 4루트 3. 여기가 120도. 선분 B는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나는 여기를 B라고 O라고 두고 저거와 마주보고 있는 각을 B라고 둘게.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사인 B값 물어봤네. 지금 딱 봤더니 끼인 각도 아니네. 여기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줘야 된다. 변의 비율과 사인 비율이 똑같다 쓰자. 그럼 A 대 B니까 4루트 3 대 B라는 비율은 누구와? 사인 120도 대 사인 B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사인 120도 얼마? 120도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자. 120도는 90도 더하기 30도. 30도는 아주 조금. 그럼 저 꼭대기에서 아주 조금 떨어진 거야. 그럼 요쯤 점이 찍히겠지. 그럼 얘의 y좌표는 여전히 1과 제일 가깝겠지. 그럼 특수각의 값 중에서 가장 1과 가까운 값은 2분의 루트 3이네.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겠네. 여기 모르니까
미지수 두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으니까 2분의 5 루트 3이 4 루트 3 사인 b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3 루트 3 날리고 사인 b는 누구랑 똑같다? 8분의 5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끝. 괜찮지? 각각이 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순간인지를 내가 상세하게 설명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근데 이게 분명히 필요해. 왜 언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써야 이 문제를 출제한 그 스텝이 보이거든. 그 스텝대로 밟아 나가야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게 출제자들이 세팅해 주니까 분명히 이런 조건이 떴을 때 이게 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까 이런 고민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딱 보면 딱 바로 뭐 써야 되는지 보이는 게 제일 좋다. 2번도 해보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래. 1번 보니까 A 길이 줬고 B 길이 줬고 각도 C 하나 줬네. 오케이, 그럼 저 각도 C가 끼인 각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 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여기를 2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를 3이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각 C는 얘가 A였으니까 마주 보이는 각 여기가 A지. 얘가 B니까 여기가 마주 보이는 각 B지. 그럼 여기가 C가 되겠네. 그럼 여기 30도로 준 거니까 오케이. 이거 무슨 각? 끼인 각. 끼인 각 줬네. 이거는 코사인 법칙. 하필 구하는 값도 C의 값 물어봤네. 그럼 코사인 법칙 중에서 1번 형태 쓸래? 2번 형태 쓸래? 라고 하면 1번 형태를 쓰는 게 유리한 거지. 지금 C를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값도 알고 있고. 그럼 1번 형식 그대로 우리 한번 써볼게. 그러면 스몰 c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될 수밖에 없겠다. a, b 코사인 c 자리에 각각 알맞은 값 대입해보면 12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c는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되겠네. 그러면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21에서 빼기 얼마 빼면 되냐? 9, 2, 18 빼면 되겠지. 그럼 c 제곱이 3이라는 뜻이야. 그럼 c는 루트 3일 수밖에 없겠다. 괜찮지? 2번 b하고 c 길이 주고 a 값 줬네. 각도 a 값 줬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봐봐. a하고 b 주고 전혀 상관없는 각 c를 주니까 딱 끼인각 형태가 됐잖아. 그럼 지금도 구조가 마찬가지야. 길이 b하고 길이 c를 주고 아무 상관없는 각 a를 줬잖아. 그럼 이 a는 반드시 끼인각일 수밖에 없다고.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a 값 물어봤으니까 이거 바로 코사인 법칙 이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 a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얼마?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얼마인데? 2분의 루트 2 아닌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약분 계산해주면 17에서 얼마 빼주면 되냐면 4, 3, 12 5 되겠네. a 제곱이 5니까 a는 얼마? 루트 5가 되겠다. 3번 해보자. 길이 3개 줬네. 그리고 코사인 값 물어봤네. 그럼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 쓰라는 뜻이지. 코사인 법칙 중에도 두 번째 형태를 쓰는 게 유리하겠지. 코사인 값 구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형태 써보자. 코사인 C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2 곱하기 상관없는 두 놈의 곱.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두 놈 제곱의 합 마이너스 상관 있는 놈 제곱. 이렇게.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이겠지. 계산해주면 정답이 얼마래? 7분의 1이래. 7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완성해주면 되겠다. 4번 마찬가지로 a, b, c 값 준 다음에 코사인 a 물어봤네. 그럼 공식만 잘 적어가면 되겠지. 코사인 a는 분모 2 곱하기 상관없는 두 놈의 곱. 분자는 상관없는 그 두 놈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상관 있는 놈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래? 5분의 1이래. 그래서 코사인 a 값은 5분의 1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 쭉 한번 풀어볼 건데 몇 번까지 있지? 4번까지? 5번? 오케이. 5번까지 일단 먼저 풀어보자.
1번부터 해보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야 돼. 1번 길이 A 주고 각 2개 줬네. 이때 B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라지 R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이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라는 우리 확실한 사인 법칙 명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B의 값 구하래. 그럼 B의 값 어떻게 구해? 각도 A. 일단 길이 2개 각 하나 줬네. 그리고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만약 C의 값을 물어봤다면 바로 AC 대응돼서 사인 법칙 돌리면 되는데, 지금은 뭔가 C가 아닌 B를 구해야 되니까 뭔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삼각형에 한 번 더 정보를 옮겨보면 돼. 자, 여기 내가 A라고 할게. 여기가 60도였던 거야. 그리고 여기 길이가 6이었던 거고, 여기 각도를 C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75도였던 거야. 그러면 각도 2개를 줬다는 사실, 각도 2개를 준 거는 사실 삼각형의 세각함은 180도니까 이쪽 각도 사실 준 거거든. 이거 얼마라는 뜻이지? 이거 내가 알기로 아마 45도일 텐데, 45도. 그럼 사실상 B도 우리한테 주어졌던 거지. 그럼 지금 각 3개 길이 하나 준 거네. 각 3개 길이 하나니까 무슨 법칙? 각의 정보가 더 많네? 그러면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용해서 B의 값 구하랬네. 여기 얼마인지 구해달래. 그러면 얘가 기본 세팅이겠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A 대 B 해서 사인 B와 변의 비율이 똑같다? 식 쓸 거야. 자, 사인 비율부터 한번 체크해보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A 대 B는 루트 3 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다. 이게 어디서도 적용, 길이에서도 적용되겠다. 그러면 스몰 b는 계산값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루트 3분의 6 루트 2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2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지. 2 루트 6 되겠네. 맞지? 그래서 스몰 b의 값은 2 루트 6인 거 찾으면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값, 이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사인 a분의 스몰 a, 이게 얼마다? 2 곱하기 반지름이다. 이거니까 각각 자리에 값 대입해주면 돼. 분모는 얼마? 2분의 루트 3. 분자는 얼마? 6.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6 곱하기 루트 3분의 2지. 계산해주면 2 루트 4루트인가? 계산이 4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맞지? 2R이 4루트 3이니까 R은 2루트 3이겠네. 이렇게 각각의 계산값들 내줄 수 있게 되겠다. 내려와서 이제 1번, 2번도 해보자. AC 길이 주고 각 A 줬네. 삼각형 위에 옮겨보자. 여기 길이 3, 뭐 여기 길이 6이라고 도 상관없어. 여기 각 A. 이때 스몰 b의 값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 값을 구해달래. 그럼 외접원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조작을 가해서 여기 있는 나머지 변인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일단 b를 구하기 전에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의 형태만 봐봐. 뭐가 주어졌냐면 길이 2개와 각 하나가 주어졌지만 그 각이 무슨 각? 끼인 각이 아닌 거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요 각도밖에 없는 거야. 요 각도에 대한 사인값. 그럼 얘가 C니까 여기 각도가 C겠네. 그치? 우리는 사인 C밖에 구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맞지? 그럼 뭐 어떻게 일단 사인 C라도 일단 구해봐야지. 그럼 사인 C 구하러 가보자. 그럼 사인 A 대 사인 C, 즉 사인 B는 뭐가 똑같다? 변의 비율과 똑같다. 그럼 3 대 6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약분해주면 1 대 2다. 그럼 사인 A가 얼마냐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지 않을까? 그치? 그럼 그 2분의 1을 2배가 사인 C래. 그럼 사인 C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 사인 C가 1인 거 보자마자 C 값은 사실 정해진 값이지. 몇 도? 90도. 그치? 그럼 사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었다는 뜻이지.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C여야 된다. B변이 6, 여기 높이가 3, 여기가 우리 구해야 되는 값 B. 그럼 B는 무슨 값, 뭐로 구할 수 있겠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36에서 9 빼서 27이네. 그러면 루트 씌우니까 3루트 3의 값이 되겠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 신기하지? 뭐냐면 직각삼각형은 여기다 외접원을 딱 그리는 순간 요 빗변 길이가 항상 뭐? 지름이 될 테니까 6이 결국 지름값이라는 거지. 못 믿겠으면 사인 C분의 6 해도 돼. 근데 사인 C 얘가 2분의 파이니까 분모가 1 되는 거지. 그래서 6 되는 거지. 1분의 6이니까 걔가 얼마다? 2R이라는 뜻이니까 요거 R은 얼마? 3. 이렇게 구해주면 좋겠다. 맞지? 넘어가서 우리 예제 2번 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이 정보가 주어졌을 때 변 BC의 길이를 구하라. 저 변 BC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부터 파악해보자. 각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도 각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해주는 게 제일 좋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가 6이잖아. 그치? 그럼 각 세 개 변 하나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때려줘야 돼. 그럼 사인 법칙 중에서 우린 BC 구해야 되니까 얘네가 또 하나의 세트일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얘네가 또 하나의 세트일 거야. 아닌데? 잠깐만. 105도?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을 사실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이거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지. 왜냐면 사인 105도의 값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 미적분이 아닌 이상. 그치?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요 BC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그러면 스몰 a의 값이겠지? 얘가 스몰 c의 값일 테고 따라서 사인 a 대 사인 c는 a 대 c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더니 지금 문제는 사인 a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상태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지. 이럴 때 항상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너가 각을 쪼개주면 돼. 어떻게? 너가 아는 각도로. A에서 저 BC에다가 수설발을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기 90도지? 45도지? 그럼 여기 반드시 45도일 수밖에 없고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여기는 몇 도? 60도. 60도, 30도, 90도니까 무슨 각? 1대 1대 루트 3 만족하는 특수한 삼각형인 거지. 그래서 여기 길이 1이니까 여기 길이 2, 여기 길이 루트 3.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각도를 적절히 나눠서 지금처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분히 길이를 파악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3번도 해보자. 이제 3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 물음을 답하여래. 1번. B 길이와 C 길이와 각 B의 값을 줬어. 이때 스몰 a의 값을 구해달래. 한번 삼각형에 표시해보자. 삼각형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각도 B라고 둘게. 그럼 여기가 60도였던 거야. 그 다음에 걔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B니까 여기가 2루트 7. 그 다음에 선분 C의 길이 내가 원하는 데다 둘게. 그럼 여기 4. 그럼 여기 각도가 C가 되겠지. 여기가 남은 A가 될 거고 여기가 스몰 A가 되겠지. 이렇게. 이때 스몰 a의 값을 우리한테 구해달래. 그럼 스몰 a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하고 두고 보니까 써야 되는 상황 자체는 사인 법칙 쓰기로 했던 상황이랑 맞는데 사인 법칙을 썼을 때는 그치?
요 상황일 때는 우리 뭐 구하려고 쓴 거였냐면 요 각도 구하려고 쓴 거야. 똑같이 길이 두 개 끼인가 아닌 각도 하나를 할 때 사인 법칙 특성상 각도와 길이의 정보 개수는 항상 동일하니까 길이 두 개 각 하나면 나머지 각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만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한 쌍과 이렇게 한 쌍과 이렇게 한 쌍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쓸 테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요 각 C에 대한 사인 값을 알 수 있겠지. 근데 저걸 안다고 해서 A 길이를 구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인 법칙을 쓰라는 뜻이 아니겠구나.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뜻인데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얘를 끼인각처럼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길이를 A라고 일단 미지수로 잡아놨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는데 코사인 법칙에 있는 1번 형태, 2번 형태 아무거나 상관없어. 나는 1번 형태로 한번 해볼게. 그럼 1번 형태로 쓸 때는 얘가 시작이 돼야 돼. 왜냐면 요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2루트 7의 제곱이 얼마? 28은 a제곱 플러스 16 맞지?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 괜찮지? 그럼 코사인 60도가 얼마지? 2분의 1이지. 그래서 약분 이거 계산해주면 a에 대한 2차 방식 나오겠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인가? 는 0. 그럼 6이니까 a는 6이거나 마이너스 2여야 되는데 음수일 수 없지. a가 6이구나. 체크해주면 끝.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나처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3-2번도 해보자. a는 루트 6, b는 2, c는 루트 3 플러스 1이래. 각 a의 크기를 구해달래. 완벽히 우리가 얘기했던 코사인 법칙을 쓰기로 했던 조건이지. 길이 3개 알고 각 하나를 물어봤을 때. 그럼 얘도 공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코사인 a로 시작하는 공식의 형태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지. 그럼 코사인 a는 2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 계산해주자. 분모는 일단 4 곱하지 말고 이 상태로 두자. 왜냐면 유리화 할 테니까. 분자만 전개해서 계산해준다고 치면 4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3이네. 2루트 3 마이너스 6 되겠네. 분자 정리 한번 해주자. 2 플러스 2루트 3. 그러면 일단 2로 약분되겠네. 그러면 분자에 뭐만 남냐면 1 플러스 루트 3만 남고 분모에 있던 4에서 2 빠져나와서 2 되겠네. 그렇게 하고 봤더니 약분 되네. 그럼 얼마? 2분의 1. 코사인 a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코사인 a가 2분의 1인 건 우리 특수각이지. 그래서 a는 몇 도? 60도. 3분의 파이밖에 없겠네. 정확히는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삼각 방정식에 의하면 3분의 5파이도 있잖아. 하지만 3분의 5파이는 삼각형의 한 내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현재 이 라지 a의 크기는 그냥 3분의 파이라고 해줘도 무방하다. 오케이. 이제 3번까지 우리 잘 한번 해봤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많으니까 꼭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해보자. 자, 어느 고분에서 원판 모양인 접시에 깨어진 조각이 출토되었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접시에 깨어지지 않은 세 지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각 변의 길이를 재어보았더니 길이가 각각 4, 6, 8이었을 때 이 접시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이 접시의 반지름의 길이,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이 삼각형을 이 접시가 외접하고 있잖아. 그치? 따라서 이 발문 자체가 이미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해달라는 뜻이야. 그럼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무슨 공식 거쳐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거쳐야 돼. 그러면 사인 법칙 거쳐서 라지 r 값 구하려면 우리 어떤 값들이 필요하냐면 사인 a분의 a, 이렇게 같은 팀인 사인 값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 각각의 길이의 값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봤더니 길이들만 알고
각도를 전혀 몰라.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지. A든 B든 C든 전부 다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든 각에 대한 사인값만 구한다면 요 사인값분의 요걸 하든 혹은 요 사인값분의 요걸 하든 혹은 요 사인값분의 요걸 하든 해서 사인 법칙은 2R이다. 이거 사인분의 변의 길이는 2R이다 해서 R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만 있으면 되냐면 길이 하나 아니까 각 하나만 찾아줘. 이런 느낌이 된 거지. 근데 길이 3개 가지고 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뭐가 있었지? 길이 3개 가지고 각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네. A, B, C 알고 있을 때 너가 원하는 각 어디든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잖아. 물론 사인 값은 아니야. 사인 법칙 쓰려면 사인 값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 구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해야 돼. 예를 들어 나는 A를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코사인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 4, 16 플러스 6, 6에 36 마이너스 8, 8에 64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계산해주면 48분의 그냥 계산해놓자. 분자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를 알 수 있게 돼. 맞지? 그리고 요 각은 코사인 값이 음수인 걸 봐서는 확실한 둔각이라는 거지. 90도부터 180도 값의 사이. 근데 90도부터 180도 값의 사이는 특징이 뭐냐면 이사분면이지. 이사분면은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 그치? 그리고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조합하면 사인 A가 얼마인지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또 했었냐면 이미 부호 구했잖아. 그럼 부호 따로 크기 따로 하는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려.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항상 빗변 길이는 양수로 고정해놓고 누구한테만 밑변 높이한테만 각각 코사인 사인의 부호를 붙여주면 돼. 코사인이 음수니까 밑변에다가 마이너스 1 달아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써줘.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15거든. 근데 사인은 양수니까 앞에 부호 플러스를 붙이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읽듯이 빗변분의 높이 읽어주게 되면 그 값이 결국 사인 A가 될 수밖에 없고 부호까지 완벽히 맞춰줬지. 그래서 요거겠다. 찾았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따라서 2R은 사인 A분의 A 할 거니까 사인 A가 얼마? 4분의 루트 15. A가 얼마?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써야 되지. 그래서 8. 계산해주면 루트 15분의 30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몰 r은 루트 15분의 16이지. 그래서 정답은 루트 15분의 16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치? 꼭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한 번만 쓰라는 보장이 없어. 여러 번 쓸 수 있어야 되고 코사인 법칙만 2번 써야 될 때도 있고 코사인 사인을 뭐 각각 2번씩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건 문제 난이도마다 문제 구성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뭐를 먼저 써서 어떻게 풀어낼지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큰 그림을 보는 그런 훈련도 충분히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아무 도형 문제로 풀기에는 좀 얻어가는 게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좀 검증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평가원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충분히 평가원 이걸 봐서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앞으로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기출분석 때 얘기해 줄 테니까 꼭 그때까지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각 잘 쓸 수 있는 상태까지는 만들어 줘야 그 다음 수업이 아마 들릴 것이다.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후순위. 최근에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 그냥 저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여러 번 써서 문제 만들어서 푸는 케이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앞에 거 하고 다 했을 때 그때 한번 잠깐 들러서 확인해 보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OA 길이가 2루트 2, OB 길이가 4, AOB 각도가 4분의 파이래. 이거인 삼각형 OAB가 있다. 움직이는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하여 두 변 OB, OA 위에 두 점 X, Y를 차례대로 거쳐서 점 B까지 도달할 때 점 B가 이동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해되지? A에서 출발해서 X 거쳐서 Y 거쳐서 B까지 갈 때 이 이동 거리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네들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직선으로 맞춰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적절한 대칭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지. 어차피 요 점 A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선분 OB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줄 거야. 그러면 요 A점의 위치가 어디로 갈 테냐면 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A 프라임 요렇게. 그치?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AX의 길이나 대칭 이동이 있기 때문에 A 프라임 X의 길이나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X 플러스 XY 플러스 YB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AX랑 A 프라임 X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XY까지 가는 건 그대로 둬. 그 다음에 이제 BY도 똑같이 바꿔줄 거야. 어떻게? 요 선분에 대해서. 요 직선 OA에 대해서 점 B를 대칭 이동 시켜줄 거야. 그러면 대충 한 요 정도쯤 가지 않을까? B 프라임 요렇게. 그러면 당연히 YB나 YB 프라임이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YB 프라임으로 바꾸는 거야. 가운데는 XY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제 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렇게 더해달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때 점 B 프라임과 A 프라임은 각각 고정된 점을 고정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고정된 점 아닐까? 얘네들은 당연히 고정점이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X랑 Y는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변 OB, OA 위에 두 점이야. 즉 X, Y는 최소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X, Y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냐? 언제냐면 이렇게 더해졌을 때가 당연히 최소지 않을까? 그러면 요 길목에 있는 여기가 X 최소일 때가 될 거고 여기가 Y 최소일 때가 되겠지. 요렇게 해서 요 선분의 길이를 찾아주면 그게 결국 이동한 거리의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 괜찮지? 따라서 여기 약간 더러우니까 요 아래로 내려와서 그림 한번 확인해보자. 대칭 이동할 때 당연히 각도들도 똑같이 대칭 이동이 될 테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 우리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누구 볼 거냐면 요 삼각형 볼 거야. 요 삼각형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누구? 선분 AB 길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려면 요 중심각에 끼인 각도가 4분의 3파이라는 거 찾았고 그 다음에 선분 OB 길이나 OB 프라임 길이나 당연히 똑같겠지. 대칭 이동이니까. 하필 O가 이 대칭선 위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OB 프라임 길이도 당연히 4. 마찬가지로 OA 프라임 길이도 우리가 2루트라는 거 찾을 수 있어. 그럼 두 길이 알고 끼인 각 알고 있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 돌려주면 선분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열심히 코사인 법칙 돌려줬네. 내가 직접 하진 않을게. 그래서 계산했더니 제곱값이 40 나온대. 그러면 원래 값은 2루트 10이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아래에서도 뭐 입체도형에서의 이동거리의 최소값을 생각할 때는 전개도에서 직선거리를 생각하면 된대. 그래서 이런 최소거리를 구할 때는 대칭 이동해서 일직선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런 개념 정도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최소를 만들지? 이 정도, 풀이법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나중에 5-1, 5-2, 5-3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기했고, 간단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까지 하고 끝낼게. 그치? 두 문제 있으니까. 아래다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면 우리 알다시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높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 차이거든. 높이는 c 곱하기 사인 b로 항상 쓸 수 있다. c분의 h가 사인 값일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c분의 h가 어딨어? 뭐야 이거? 아 그치? 이때는 높이가 c고, 그럼 그 c는 c 사인 b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지. 사인 b가 1이니까. 둔각의 때도 마찬가지. 여기 각도 b가 있으면 요만큼 각도가 180도 마이너스 b인 거 맞아?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사인을 붙여도 우리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 b가 된다는 거 앞에서부터 했었지. 그래서 c분의 h가 사인 b다. 그럼 h는 c 사인 b다.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 각 b의 크기와 관계없이 h는 c 사인 b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어떻게 써도 된다? c 사인 b로 써도 상관없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분의 1 ab 사인 c와 2분의 1 bc 사인 a인 거 전부 다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만 잘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저 각도는 끼인 각이지. 요거는 끼인 각 알고 있을 때 써야 돼.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된다? S는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공식 어렵지 않지? 이 공식을 응용해서 내저번과 외저번에서의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대. 우리 내저번에서의 삼각형 넓이와 반지름 구하는 방법 다 알고 있을까 이거? 이거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풀지.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AB 사인 세타를 쓰든 문제에서 주어지는 할 거야. 그럼 걔의 넓이와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3등분한 분홍색과 초록색과 빨간색 삼각형의 합과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럼 각각 구한다고 치면 분홍색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항상 높이가 반지름이란 말이야. 내저번의 반지름. 맞지? 그래서 요 핑크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 빨간색도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초록색도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얘가 s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아마 s값이 주어져 있거나 너가 다른 방법으로 s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a, b, c도 아마 다 아는 값일 거야. 그래야 r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r값을 구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줄 수 있게 된다. 이것만 기억 잘 해주면 돼. 괜찮지? 내려와서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평행사변의 넓이. 이건 쉬워. 평행사변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 2배 아니겠어? 그러면 하나의 공식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으니까 그거 2배 하면 AB 사인 세타겠지. 그래서 AB 사인 세타다.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만 쓰고 넘어갈게. 자, 직접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자. 1번부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을 때 꼭 끼인각인지 확인해야 되지. 끼인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미지수가 전혀 상관없으면 되지. AC가 길인데 각은 B네. 그러면 무조건 끼인각이네. 그러면 공식 바로 쓰자. 2분의 1 AC 사인 끼인각.
사인 끼인각 이렇게 45도. 그럼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치? 날리고 루트 2 루트 2 곱해주면서 2 될 테니까 지워지고. 그럼 남는 거 누구? 3밖에 없겠네. 그래서 정답 3. 2번 BC 주고 각은 A 줬네. 그럼 끼인각 맞네. 그럼 2분의 1 BC 사인 끼인각. 그럼 사인 150도를 구해내야겠네. 결국 정답은 6 사인 150도일 테니까 사인 150도 한번 구해보자. 이거 항상 어떻게 한다고? 각도 쪼개면 돼.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90도에다가 60도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혹은 180도에서 30도만큼 뒤로 갔다고 생각해도 돼. 결론은 똑같아. 그러면 단위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고, 자 앞에 것부터 해볼게. 90도만큼 간 다음에 많이 갔대. 이 말 이해돼? 많이 갔어. 그럼 이 값은 x 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 거고 y 값은 0에 가깝겠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니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값은 0에 가까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게 사인 값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6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3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답 찾아줄 수 있고, 180도에 30도 더하도 똑같아. 요만큼 갔다가 뒤로 조금 돌아온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위치가 어디와 가깝냐, x좌표 y좌표가 각각 누가 가깝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특수각 값 그대로 이용해주면 돼. 마지막 a, b 값 알고 있고 각도는 c 줬네. 그러면 뭐한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따라서 약분 해주고 계산하면 2분의 9가 되겠다. 끝. 2번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은 10이래.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10이다. 네 저번의 반지름 길이는 2래. 우리 앞에서 공식 봤던 거 기억나?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얼마였다? 삼각형의 넓이였지. 그래서 10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네 저번의 반지름. 3번 3-1번 평행사변형 ABC에서 AB 길이는 2, BC 길이는 3루트 1에 그리고 그 끼인각이 45도일 때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니까 AB 사인 세타 바로 쓰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거 계산하게 되면 6 되겠다. 정답 6. 괜찮지? 2번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60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는 우리가 살짝 안 보고 왔었는데 여기 읽어보면 돼. 여기 읽어보면 이해돼. 사각형 ABCD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2분의 1 두 대각선 길이의 곱 곱하기 그 두 대각선이 만들고 있는 각의 크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거든. 거진 잘 안 쓰는 것 같아. 잘 안 쓰긴 하는데 공식을 알고 있긴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체크해줘. 그래서 그 공식 그대로 이용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끼인각 사인 30도. 그래서 얘가 2분의 1 되겠지. 3 되고 5 되니까 계산하면 15가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게 되겠다. 넘어와서 이제 6번 해보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선분 ABC의 길이를 다 줬네.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알다시피 뭐가 필요하지? 길이 두 개와 그 끼인각의 값이 필요하잖아. 근데 길이를 이렇게만 줬다는 건 끼인각 하나를 넣어보고 찾으라는 거지. 그럼 길이 세 개 알 때 우리 끼인각에 대한 무슨 값은 알아?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 그럼 코사인 값 한번 구해볼까? 여기 세타라고 치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 2 곱하기 8 곱하기 6에 64에서 36 더한 다음에 4의 제곱인 16만큼 빼면 되겠지. 그러면 100에서 16 빼니까 84인가?
2 곱하기 8 곱하기 6만 내면 되겠네. 약분 하니까 14 맞지? 16분의 14니까 8분의 7 이렇게 코사인 값 만들 수 있어. 괜찮지? 코사인이 양수라는 뜻은 무조건 각도가 1사분면이라는 뜻이지. 삼각형에서는 각도가 1사분면, 2사분면 안에만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값이 1사분면이라는 뜻은 사인 값도 당연히 1사분면이니까 양수겠네. 그러면 코사인 사인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8, 여기 7. 우리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64 빼기 49 계산해주면 15인가? 그치 15 루트 15 되겠네. 그럼 사인값 읽을 수 있겠지? 8분의 루트 15였지. 따라서 공식 적용해주면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끼각이니까 얼마? 8분의 루트 15 이렇게 8 약분되고 약분될 거 약분해주면 3루트 15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루트 15가 된다. 예제 6번에 2번 삼각형 ABC의 넓이 S를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는데 길이를 봤더니 두 개는 두 개의 길이는 이미 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B하고 C 길이 한번 체크해보자. C 주면 여기 60도고 2루트 7이고 여기는 2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삼각형 ABC의 넓이 S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 길이를 A라고 한번 둘까? 그럼 어떻게? A 60도 2 형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넓이 공식 적용해서 써주면 되니까 우리 누구만 구해주면 돼? A만 구해주면 되는데 A도 구하려고 봤더니 길 3개와 각 하나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A 값도 구해줄 수 있겠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요 길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2루트 7의 제곱이니까 28은 A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되겠네. 계산해주면 28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는 0 될 거고 1, 1, 6, 4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해주면 A 값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6이 될 수밖에 없겠다. A가 6인 거 찾았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3 그럼 여기 3루트 3 이렇게 해서 정답 3루트 3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그냥 단순한 거 안 물어보거든. 이렇게 한 쿠션을 거쳐야 너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 쿠션이 과연 이 문제에서 뭘까? 그걸 고민하는 능력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6번에 1번, 2번 전부 다 좋은 문항이니까 꼭 여러 번 복습해주고 넘어와서 예제 7번 한번 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3, 4, 5고 각도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 반원이 내접해 있대. 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 내접원의 특징은 접하니까 항상 접할 때는 원의 중심과 이어주면 수직이다 라는 정보 이용해 줄 수 있지. 그럼 여기 길이는 일단 R인 거야. 그럼 여기 길이도 R인 거지. 그럼 전체가 4니까 요만큼은 얼마? 4 마이너스 R일 수밖에 없겠다. 맞지? 그럼 끝났지 사실. 왜 끝났어?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우리가 사인 세타를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겠지. 어떻게? 4-R분의 R 이렇게 사인 세타 하나 쓸 수 있고 이거분의 요거에서 사인 세타 5분의 3도 쓸 수 있고 그래서 12-3R이
5R이 될 거고, 그럼 8R이 12가 될 테니까 따라서 R은 2분의 3이 되겠다. 반지름 길이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게 된다. 괜찮지? 오케이. 이거는 내저번일 때 중요한 성질, 항상 수직, 직각 표시해 주는 거, 그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성역함수는 끝났고, 우리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수열 단원 들어갈 거야. 수원 처음 할 때 얘기했듯이 각 단원의 독립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는 이 삼각함수 내용이 안 나와. 그래서 너희가 충분히 복습을 해줘야 돼. 문제를 많이 풀고, 주어진 문제 풀고, 기출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개념도 계속 복습해주면서 까먹지 않게 기억을 잘 유지해주는 게 키포인트 같다.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부터 또 한번 같이 해보자.